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교체 열망을 바탕으로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정권 실세들을 구속시켰던 강골 검사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윤 당선인의 당선 과정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사법시험은 구수를 했다. 그래서 구수 윤석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8개월 만에 됐다. 이렇게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 이 검찰로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91년에 합격했나요? 그리고 94년에 대구지검에서 검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 특수통으로 주요 기업 수사를 도맡아 했다시피 해서 특히 2002년 대선 이후에 대선 자금 수사 등을 시작했고요. 국민들의 뇌리에 남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이후에 국정원 등의 댓글 개입 수사에서부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2013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됩니다. 사흘 뒤 윤 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특검팀에 들어가서 수사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조국 수사를 감행했고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8개 조직의 개입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양쪽 진영에 관계없이 검찰로서의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했다. 이것이 결국 국민의 열망을 안게 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지나치게 충성하는 거 아니냐.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검사들도 제2, 제3의 윤석열 검사가 나오기를 다시 말해서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법에 따라서 수사를 다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 생활이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였고 정치 경험이 없는데 제1야당에 들어가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된 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캠프에 있을 때나 초반부터 좀 걱정했던 것이 윤석열 주변에 속이 측근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반기문 얘기를 많이 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귀국해가지고 바로 선거 나가려고 하다 무너졌는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마치고 바로 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경선에서 이기고 하니까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아부성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데 아주 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좋은 성취를 거뒀는데 여기서 좀 더 겸손하게 경험 부족이나 이런 것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나간다면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윤석열 후보 개인으로 봐서는 참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윤석열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번 표도 바뀌지만은 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이 정말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 문정권 5년도 안에 했던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과제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당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지당합니다를 버리고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것을 좀 듣는 것이 지금 시급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오히려 더 급하다. 저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은 뭐 주변이다 다 여다이다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국가 발전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본인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와야지 그걸 누가 가르치고 이렇게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당선인보다도 국민의힘이 좀 정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걱정이 아니고 많이 걱정이죠. 그 탄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후보를 데려다가 이제 됐으니까 바꿔 말하면 그 대통령이 된 간판만 말고는 그 밑에는 인물서부터 문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온전해 있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할 때 이 국민의힘 외에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금 변호사님 말씀에서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굉장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정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단일화를 함으로써 마이너스 정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다양한 인물들을 수혈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선거는 어찌됐든 많은 분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선거 과정인데 윤석열 캠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국정은 그래도 다양한 인맥들을 수혈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순간순간 위기에서 결단력을 보여줬던 순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그랬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랬고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래도 해결해 왔다는 그 모습은 네네. 윤석열 후보 개인은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이 좀 솔직하고 별 꾸밈도 없고 사람이 아주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정치를 잘하고 소위 그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할 수 있는 소양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본인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인사를 자기 편만 쓰면 안 된다는 건 딱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강을 건너고 나면 자기 탔던 뗏목은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사를 자기 주변 사람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캠프의 인사를 다들 그러잖아요. 다 검사 출신. 뭐 권영세, 원희룡 다 검사 출신. 인사에서 자기 주변 사람, 자기 친한 사람만 쓰려고 해갖고는 그 윤석열의 좋은 점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